안녕하세요.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. 마인드 골프의 슬기로운 골프 생활 제 16번째 샷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그 골프의 그 포텐셜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골프가 유독 이제 레슨을 많이 받잖아요. 다른 그 운동을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 배우려고 할 때, 뭐 당구를 레슨, 물론 받는 사람도 있죠. 뭐 야구, 뭐 배드민턴, 탁구, 농구, 축구. 뭐 레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골프만큼이나 거의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레슨을 받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요즘은 독학 골프, 마인드 골프도 거의 독학 골프를 했지만 그렇게 독학 골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연습 도구들,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. 연습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떠한 체계를 익히기 위해서 시작하는 과정과 자신의 포텐셜을 늘리는 그런 측면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뭔가를 처음 익숙하지 않은 걸 배울 때는 우리는 처음에 체계적인 어떠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숫자의 어떤 정량적인 그런 부분들로 배우죠. 뭐 가장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 같은 건데요. 운전을 처음에 배울 때 뭐 핸들을 얼만큼 꺾을지,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마인드 골프는 좀 예전에 시험을 봐서 뭐 T자라든지 뭐 크랭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S 뭐 빠져나갈 때 약간 수학적 공식처럼 이렇게 배웠었어요. 뭐 운전석에서 떤 선이 어깨 쪽에 딱 들면 그때부터 오른쪽으로 충분히 끝까지 다 핸들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, 어디서는 어떤 위치가 뭐에 맞을 때 이렇게 하는 약간 숫자적으로 이렇게 배웠죠. 골프에서도 맨 처음에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, 물론 야구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쳐본 적이 있겠지만 공을 아래 두고서 이렇게 약간 그 이런 형태의 스윙의 궤도를 그려본 적은 별로 없죠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어드레스부터 테이크어웨이, 백스윙, 백스윙 탑, 그 다음 다운스윙, 임팩트, 팔로우스루, 피니시까지 이 동작이 굉장히 좀 어색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약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처음에 테이크백은 몇 도 각도로 해서 어디까지, 또 아니면 뭐 오른쪽 주머니까지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고, 허리 높이 올라왔을 때는 뭐 커킹을 어떻게 하고, 약간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과정들이 있는데요.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운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운전을 할 때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, 여기서는 교차로 우회전할 때 깜빡이가 어떻고, 왼쪽 차선에 어떤 차가 나타났고, 이럴 때 운전을 할 때 잘 보면 수학적으로 하지 않아요. 그리고 뭐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, 키보드 칠 때도 내가 이번에 어떤 알파벳을 칠 때 어떻게 뻗고 이렇게 치지 않고, 피아노도 마찬가지일 거고, 뭐 바이올린도 그럴 거고요. 다양한 어떠한 상태에 좀 익숙해진 상황, 좀 익숙해진 이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인돌프가 가끔 얘기하는 CPU를 안 쓰는 상황인 것 같아요. CPU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CPU는 머리죠. 그래서 이 CPU를 안 쓰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.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특별히 내가 그 상황에 어떠한 계산을 하지 않고 익숙해진 메커니즘으로 한다라는 거죠.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진다고 하면 이 동작 자체는 좀 우리에게 익숙한 동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저기 한 2m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뭘 던진다고 할 때 이걸 계산적으로 던지지 않아요.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골프에서 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 손을 뒤쪽으로, 여기가 만약에 지면 방향이 0도면 뒤쪽으로 한 15도만큼 뒤로 뺐다가 앞으로 뭐 15도만큼 이렇게 던진다든지, 이렇게 각도를 해서 이렇게 던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감으로 좀 던지죠.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감이에요.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제 포텐셜, 잠재성, 포텐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CPU를 쓰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하는 건 충분히 익숙해진 거예요. 우리가 키보드 칠 때 CPU 안 쓰죠? 머리 안 쓰죠? 운전할 때도 잘 하시는 분들은 안 쓰죠. 하지만 처음에 운전하시거나 처음 그 키보드를 치시는 분들은
A가 어디 있고, 그 다음 R이 어디 있고, 뭐 S가 어디 있고, 뭐 이런 형태의 위치를 좀 파악하면서 CPU를 써야 돼요. 운전도 마찬가지고요. 다른 차선에서 차가 올 때 백미러를 보고서 어느 정도 왔으면 깜빡이를 켜고 이만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다 숫자, 정량적인 숫자에 이제 좀 익숙하게 이제 배우죠. 하지만 이 감이라는 거는 이 숫자와는 약간 대립되는 관계예요. 이거는 약간 정성적인 이야기고, 이거는 정량적인 이야기죠. 두 개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.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퍼팅 같은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익숙해지면 몇 메타 보낼 때 우리가 스트로크를 오른발 그 맨 오른쪽 바깥쪽, 그 다음 뭐 6시에서 7시, 8시, 9시 뭐 이런 형태, 또는 스트로크를 좀 더 왼쪽 발 쪽으로 4시, 뭐 5시 뭐 이런 형태로 5시, 4시 뭐 이런 형태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해서 시계추처럼 어떠한 그 스트로크를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시계로 보면 여기가 6시, 여기가 7시, 여기가 5시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7시만큼 했다가 뭐 5시만큼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겠다는 수학적인, 정량적인 걸로 연습을 하는데, 과연 이 연습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. 다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이제는 감이나 포텐셜을 늘리는 차원에서 자신의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,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런 감을 늘릴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여전히 숫자나 정량적인 부분에 너무 좀 치우치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좀 더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마인드 골프 한번 생각한 게 뭐냐면, 만약에 우리가 수박이 있다 쳐요. 수박이 있으면 이 수박은 점점점 처음에 요만했던 수박은 점점 자라겠죠. 이 수박은 대체적으로 이게 원의 모양으로 자라잖아요. 그래서 이 원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데, 만약에 이 수박을 이렇게 어떤 틀에다가 넣었다고 하면 수박이 이렇게 처음에 요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그 네모난 수박 본 적 있죠? 네모난 수박. 이게 좀 약간 특이하게 이 수박을 이 틀 안에 넣고서 이렇게 자라게 해서 결국은 수박이 이제 나중에 꺼내보면 네모난 수박이 되는데, 원래 수박은 이 동그라미잖아요. 이게 동그라미고 점점 커서 좀 더 큰 수박이 될 수 있겠죠. 마인돌프가 원을 좀 잘 못 그리긴 했는데,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프레임이죠. 프레임, 어떤 박스. 마인돌프가 생각하는 그 골프에서 보면 한 이 정도의 프레임이 걸리는 한 이 정도까지의 크기가 한 90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90타라고 하면 자신만의 어떠한 정도의 스윙이 있고, 뭐 모든 클럽이 다 간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클럽마다 거리의 차이는 좀 있지만 뭐 항상 아주 일정하게 치진 않는 그 정도가 이제 90타고, 나름의 스윙의 메커니즘을 좀 알고 스윙을 하는, 그 라운드도 좀 어느 정도 한 이런 사람들인 거죠. 레슨도 좀 받았을 테고. 그냥 90타 정도 되면은 이 프레임의 거의 끝까지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점점점 이 수박이면 이렇게 자랐다가 이 프레임의 끝까지 갔는데,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자신이 좀 너무 수학적인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포텐셜을 키우는, 아니면 목측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감각이라든지 어떠한 스윙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감각적으로 칠 수 있는, 퍼팅도 내가 거리를 매번 재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서 이 정도 느낌, 어프로치도 이 정도, 내가 꼭 숫자로 10m, 20m, 30m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, 내가 대략 이 정도 치면 이 정도 가겠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포텐셜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. 그 말은 그 포텐셜을 좀 더 키우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점점 더 커져서 이런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원의 수박 모양이 돼야 되는데, 오히려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자기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스윙이 네모같이, 이거는 자신만의 색깔도 없고, 어떠한 프레임, 누군가가 강의했던, 뭐 레슨도 워낙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한테 끝까지 배운 다음에 베리에이션 하면 좋겠는데,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프레임 안에 자신의 몸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
우리가 보통 연습을 할 때도 어프로치도 10m, 20m, 30m, 40m, 뭐 퍼팅도 3m, 6m, 9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감으로 치는 그런 스윙을 좀 익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계적으로 10, 20, 30, 40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완벽하게 데시멀 단위로 보내지 못해요. 그 전에도 한번 강의했던 것처럼 내가 중요한 것이 이제 골프에서는 재현 가능한 이 재현 가능한 스윙, 재현 가능한 퍼팅, 재현 가능한 그런 그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니어 골프를 했거나 이제 선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런 재현 가능한 것을 얻었다면 일반 아마추어 골퍼, 주말 골퍼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연습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그 정도의 이제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이나 포텐셜을 좀 그 늘리는 내가 재현 가능한 스윙이 어떻지? 그런 웨지를 가지고 퍼팅을 가지고 내가 제일 약하게 중간 강하게 뭐 웨지도 약하게 중간 강하게 뭐 지금 이렇게 손동작 하는 것처럼 약하게 중간 강하게 이런 거는 언제든지 재현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현 가능한 스윙으로 자신의 감, 만약에 내 첫 번째 그 퍼팅한 그 약하게 그것이 뭐 한 4m 갔으면 4m란 숫자를 테이크하는 거고 숫자에 자기의 스윙이나 이런 걸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동작, 재현 가능한 동작에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. 간혹 굉장히 잘 치시고 좀 꽤 구력도 되시는 분들이 뭐 어떠한 너무 숫자, 아까 얘기했던 이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스윙을 할 때 뭐 왼팔이 뭐 몇 도가 됐니, 뭐 다운스윙 때 커킹이 뭐 겨드랑이 이렇게 붙었니, 뭐 그 엑스팩터 기준으로 뭐 하체가 얼만큼 돌았나, 뭐 이런 팔로우 스루 때 팔이 충분히 펴졌나, 너무 이런 걸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자연스러운 그런 원 스윙이 아닌 어떠한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들려다가 보고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신은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정교한 굉장히 숫자에 아주 논리적인 스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 보면 너 도대체 스윙이 왜 그렇게 된 거야? 너는 왜 이렇게 네모난 그 수박이 된 거야?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자신만의 좀 색깔 있는 골퍼도 아니고 굉장히 좀 이상한 자기 자신은 뭔가 수학적으로 다 맞춰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결과도 안 좋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스윙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스윙이 내가 되고 이제 플레이를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감 있죠? 감 이걸로 이제 자신의 그런 포텐셜, 어떤 잠재력을 늘리는 그런 연습, 그리고 자신의 오감, 촉각, 뭐 시각, 청각, 후각은 좀 필요 없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감각, 그 촉각이죠.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목측을 하는, 이 정도 거리는 대략 이 정도 느낌으로 친다.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마인드 같은 경우는 퍼팅할 때도 그렇게 보면 오른쪽 몇 컵 이렇게 보지 않고요. 반대편 가서 이쪽이 높구나 그러면 왼쪽으로 이만큼 쳐야지. 또는 어프로치가 이 정도 하면 대략 이 정도로 저 정도 대략 떨어뜨리면 되겠다. 뭐 거의 감각적인 스윙을 하는데요. 물론 모든 분들이 마인드 골프와 같은 그런 골프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해 드렸던 너무 뭐 한 80대 한 중초반 치시는 분들, 70대 치시는 분들이 너무 정량적인 그런 연습 방법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가 자신의 그러한 감각을 많이 놓치거나 오히려 더 감퇴시키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뭐 각자 이제 자신이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되는지 또는 이제 이런 걸 테스트 해볼 때 예전엔 거리 측정기를 많이 썼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 덜 써 보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퍼팅할 때 퍼팅 라인을 놓거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그 방향을 볼 때 대략적인 어떤 감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지 말고 이 정도는 이렇게 쳐야 되겠다라고 한번 한두 홀 정도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잘 맞으면 계속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느 정도 타수가 되면 자신의 포텐셜을 믿고 골프를 좀 더 감각적으로 치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
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.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. Don't worry, just play mind golf. Bye!